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네 좋았어요. 네. 자, 오늘 청춘 커피 페스티벌. 커피 하면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자,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쵸?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정말 우리 청춘 열심히 이제 살아가시는 우리 청춘분들에게 저의 작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땐 정말 저의 얘기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뭐죠? 왜 뭐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너무 저 혼자 사실은 제가 어제 새벽도 그렇고요. 며칠 동안 새벽에 일이 끝나고 계속 메모장에 엄청나게 글을 많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되게 무슨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일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저의 이야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적었던 것들, 그저께 적었던 것, 모든 적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그냥 지내왔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요, 열심히 하되 힘들지는 않기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얘기를 들어보면 꿈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청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달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열심이라는 것의 어떤 기준점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뭐 발차기를 100개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100개쯤에서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점에 오면 대부분 비슷하게 다 힘든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잠시 쉴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잠을 잘 수 있고 하지만 100개를 살아서 101개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2개, 1개, 2개, 3개 그 나머지의 시간들이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히가 저에게 크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열심히란 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많이 놔버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대략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지 않고 개그맨 지망생 시절만 제가 한 6년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뭐 시험이 1년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해에 1년에 다시 준비해서 1년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1년이 떨어지고 2년이 떨어지니까 이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엄청 컸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그맨들이 공채 시험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대략 한 3분에서 4분짜리 코너 하나를 짜요. 그러면 저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죠. 도움이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개그 연습을 합니다. 시험 전에. 근데 그 연습을 저는 좀 과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제가 그 지망생 때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도우미에게 삼계탕을 사줄 정도로 미안해서, 왜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 한 코너를 막 몇백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얻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조금 힘내보자, 이렇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을 구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뭐였냐면 그 은행 로비 매니저,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지켜주신 로비 매니저,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은행 시간이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럼 전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손님이 없어도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앉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구두를 신잖아요. 이게 옷 때문에 구두를 신는데, 집에 갈 때쯤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집에 갈 정도로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왜 제가 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은행 직원분들이 얼마나 좋으셨냐면, 저한테 점심시간에 밥을 사주겠다고 저한테 같이 점심을 먹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 된다, 집에 가서 먹는다 라고 거짓말을 치고 혼자서 다른 식당에 가서 먹고 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굉장히 잘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과 친해지면 회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면 저는 개그 지망생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혹시 책 잡힐 일을 하거나, 내가 혹시나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뭔가 이런 배려들을 받아서 좀 친해지면 내가 내 나머지 시간을 온전히 개그하는데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는 난 이걸 되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되게 합리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오로지 저의 어떤 그 꿈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채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일을 그만둬야 돼요. 왜냐면 공채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을 땐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에 그만둘 때 정말 바보같이 저 혼자만 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저 혼자 그렇게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되게 서글프게. 왜냐면 이렇게 감사하게 저에게 신경을 써주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을 너무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망생 시절을 이제 계속 보냈죠. 6년이니까 친구도 잘 안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는다라는 거,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행도 잘 안 갔어요. 여행도 거의 안 갔어요. 내가 여행을 어딘가 가서 거기서 편하게 있는다라는 게 내 열심히를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일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행복들, 꿈을 찾아가는 것들은 너무 좋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쿨제이란 캐릭터를 했잖아요. 제가 저기 동대문에서 옷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쵸?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연습생 시절 할 때는 일산으로 들어가니까, 일산에서 제가 한 5년 정도로 지냈던 것 같아요. 6년 기간 동안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이 연습실에 봤던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니까 이 옷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옷도 점점 그냥 아예 안 입게 돼.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냥 내 편한 것만 입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점점 제가 잃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장소에서 정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잠시의 여유, 본인의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았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6년 만에 개그맨이 됐어요. 그쵸?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꿈이 현실이 됐는데 내가 이제 개그맨이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선 스타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그맨 지망생 시절보다 더
혹독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의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코미디 빅리그 연습실에 나가서 회의를 해요. 코너를 짜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4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생각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이 잠들기 전까지 내가 이걸 꼭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잠시라도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이 되면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됐을 때는 이 잠잘 때도 이 생각을 하고 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2시간을 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2시간에 10번을 넘게 깨는 거야. 근데 그 깨는 게 뭐냐면 설잠을 자가지고 아이디어 생각으로 깨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제 메모장에 지금 메모가 이렇게 계속 올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분량이 있어요. 그쵸? 이 잠자다가 몸이 너무 기운이 없는데 힘든데도 내가 이걸 안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잠결에 생각난 아이디어를 안 적으면 다음날 기억을 못했을 때 내가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10번을 일하면 10번을 다 메모장에 계속 적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나 언제는 이 팔 들 힘이 없어 진짜. 근데 어떻게든 이 핸드폰을 찾겠다라고 내가 혼자서 막 그렇게 끙끙대면서 혼자 열심히 막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이 나한테 좋았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랑 같이 지냈던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그 유튜브도 함께 했던, 뭐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동생인데, 저는 항상 그 친구의 말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래서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 그렇게 하다가 죽어 그랬어요. 진짜로. 예. 형 정말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어. 왜냐면 눈이 퀭해져가지고 사람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상생활을 거의 크게 하지 않아요. 뭐 집에 와서도 혼자 혼술을 먹어요. 만약에 그 동생이나 살면서 그럼 혼술을 먹어. 그러면 그 시간에도 내가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스스로를 약간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나를 되게 희생을 많이 시켰던 시간들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코미디 빅리그에서 스스로 한번 굉장히 큰 그 마음의 그 절망을 한번 느껴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딱 자책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재작년 초 정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인생을 막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은 왜냐면 거기 코미디 빅리그는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개그맨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코너를 하나 통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크게 그런 게 왔을 때 코미디 빅리그 무대가 있으면요, 그 공개 무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그 건물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거든요. 그 제가 녹화장에 그 계단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한번 절망이 왔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짜 그 녹화 날에 제 걸 리허설이 끝나면 거기 가서 계속 혼자 앉아있고 뭐 하면 앉아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코미디 빅리그 작가님 분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 가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속 얘기를 조금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이런 강연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괜찮나 싶을 정도로 제 속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 너무 속으로 꿍꿍대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작가님한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나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그 작가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정답을 바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듦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을 바란 거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또는 내 얘기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작가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속이 되게 갑자기 확 후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촥 고쳐요. 그래서 기회가 없으면 내가 이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기보단 내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주변에 개그맨 또는 주변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내 개그에 관련된 건 상관없으니까 일을 달라.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도 유튜브를 좀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피식대학이라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풀제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굉장히 뭐 좋아해 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최준이란 어떤 캐릭터를 만나서 그 캐릭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어떠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곳에 오기 위해서 저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요즘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도 받고 환호환대를 받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는 지금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옷을 한번 살라고 매니저분이랑 가가지고 저기 되게 유명한 편집샵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 가서 옷을 좀 사자. 맨날 주변에서 저한테 옷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는 왜 반바지만 입고 다니니? 왜 긴 양말만 신고 다니니? 반팔 반바지 대체 뭐가 변하는 거니 네 패션에. 그래서 편집샵을 5군데를 돌아요. 5군데를.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편집샵에서 단 한 개도 사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이게 사버릇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은 옷 중에 내가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내가 나오면서 이제 그 매니저분하고 되게 우리 되게 내가 되게 바보 같다. 이걸 왜 못 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안 해왔던 것 같아. 내가 좋아했었던 건데 내가 되게 20대 때는 정말 막 옷 장사를 하면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바로 사고 이거 사고 했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저의 위안 정도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혼자서 뭐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혼자 혼술하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아마 굉장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꿈을 쫓아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꼭 여러분들 자신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게 사소한 거라도요 되게 기쁨이 있고 좋은 행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오로지 내가 꿈을 위해서만 달려가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내 지금의 어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못 보고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크게 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나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 가족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막 어떤 꿈만 쫓아가지고 엄청 힘든 것만 되게 골라서 했어. 막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럼 집에 오면 가장 친한 가족들에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짜증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여야 되고 내 행복이 최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저한테 막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최준이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라고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또 제가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도 틀린 게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지금 개그맨의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가장 오래 했던 일로 치자면 일이 아니라 생활로 치자면 저는 태권도를 가장 오래 했어요. 6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제가 지났던 어떤 일들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됐던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태권도. 저는 그걸 하면서 뭘 하냐면 제가 6년이란 어떤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굉장히 큰 끈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배움들이 있어요. 정말로. 예. 제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학원이랑 3개월 다니면 못 다녔어요. 이게 막 오래 다닐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장난꾸러기 그냥.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선수부로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예전의 운동, 옛날 방식이라 그러죠. 그냥 밀어붙이는 운동이에요. 뭐 쉼이 없어. 뭐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체계적이고 뭐 어느 정도는 쉬어야지 몸이 좀 풀리고 이런다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막갔던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하기가 싫은 운동이에요. 그만둔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진짜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발차기를 만약에 100개를 차 그러면 100개를 다 차면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더를 계속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거의 단 한 번도 끝까지 안 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헬스장에 다니잖아요. 저기 PT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럼 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게 약간 그 어렸을 때 약간 트라우마 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말을 안 따를 정도로 그때는 정말로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지금의 어떤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됐었기도 했고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죠. 그게 쿨제이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 레스토랑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굉장히 그 고급 파스타와 스테이크, 와인을 파는 가서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따는 법도 전 알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저에게 개그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됐던 게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았으면은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다. 그렇잖아요. 네. 좋았으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나빴으면 그것이 나에게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겪지 않을 어떤 시행착오를 미리 겪은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믿고 꼭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을 맞게 만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음으로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지냈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하시는 일들을 믿고 앞으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원한 대답이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원한 대답이에요. 혹시 뭐 저에게 뭐 질문이나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흰색 비닐을 쓰신 분이 있으시죠? 그게 아마 마이크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돼요. 잠시만 그러면 기다려 주시면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디 계신 또 얼굴들도 있고요. 자, 저쪽에 이제 흰색 빈이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네. 혹시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신마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 자신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일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일적인 부분이든 좋고 네.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서의 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험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 해서. 사실 그냥 저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거 하면 될까, 이런 도전을 하면 될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무조건 해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꿈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순위냐면 이런 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메모장에다가 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요. 하나씩. 1등을 매기고 2등을 매기고 3등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바로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딱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 뭐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생각이 정리가 돼요. 왜냐면 내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 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왔어, 그러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진짜 청춘이잖아요. 청춘. 우리는 뭘 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전하세요, 정말로. 네.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따로 뭐 질문하실 거 뭐 있으실까요? 네네네. 본인은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분은 이제 조금 약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해요. 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좋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되게 그 이유 없이 나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진짜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어딘가에서 생활을 하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에너지를 쓰는 게 낭비라고 생각해. 낭비. 내가 왜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왜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굳이 두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 본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그분한테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거에 힘을 쏟는 게 본인 인생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네. 혹시 앞에 우리 대중들 앞에서 서시다 보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이 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아까도 보니까 무대 올라오시기 전에 네. 긴장이 돼 보이셨었는데 네. 혹시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무대를 하시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 줄 만한 주문이 있는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좀 긴장을 좀 한 것 같나요? 아니면 좀 하지 않은 것 같나요?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안 긴장.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매주 코미디 빅리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요, 매주가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코미디 빅리그 녹화가 화요일이거든요. 저는 화요일날 무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집중을 잘 못해요. 그 무대에 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그냥 떨릴 때는 사실은 요즘 스스로는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따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 코미디 빅리그 첫 데뷔 무대 했을 때 그때가 제 혼자서 굉장히 많이 되뇌었던 게 있어요.
무대가 이렇게 문이 쫙 열리잖아요, 코미디 빅리그. 그럼 제가 그때 완전 신인, 그냥 데뷔 첫날 제 옆에 똑같은 신인 딱 둘이서만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이제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역할들이 필요해요, 웃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캐릭터로 하는 건데, 이 큰 무대, 갑자기 이 큰 무대에서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정신이 나가지. 약간 내가 이걸 지금 머리를 정신을 안 잡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있는데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손이 덜덜덜 떨려요, 진짜로. 그때 혼자 뭔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정말 이거 욕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짱이야라고 생각해. 진짜로. 그냥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실수 절대 할 일 없어. 내가 무조건 이거 할 수 있어. 계속 반복해, 진짜로. 정말 저랑 같이 했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좀 덜 떨었어요. 저는 또 어쨌든 웃기는 포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뒤에서 대내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정말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무대는 많이 섰지만, 그래서 지금 무대 쓸 때는 사실은 굉장히 반복된 연습들 끊임없이 저는 어느 정도 하냐면 이 무대가 열리잖아요. 그 무대 옆에 틈이 있어요. 틈이 이렇게. 그럼 전 거기서 들어가기 전까지 연습을 해요. 예.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열심과 지금의 열심은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지금의 생활의 기쁨을 좀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잔잔한 거라도 최대한 그렇게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오래 준비한 시험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 네, 일단 그동안 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요? 네, 오. 네, 많이 도움이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끝나면 뭘 해야겠다, 뭐 즐거운 걸 해야겠다, 막 이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본인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은 그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네. 또 요즘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지금의 행복은 뭐냐면요, 제가 부모님에게 어떤 걸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가장 행복을 많이 얻어요. 가족에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내 일상 안에서라도 조금 기쁨을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화 안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화도 이제 여럿이서 있잖아요. 그럼 뭐 분위기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 조금 시끄러워야 되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어떻든 직업적인 특성상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또 그 대화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최근에는 자전거도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다녔어요. 근데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전거도 혼자 타요. 혼자 한 2시간씩 혼자 타고 와요. 2시간씩. 근데 이게 제 취미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프도 굉장히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내
취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뭘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너무 그런 생활을 오래 지내오다 보니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피식대학에 그 용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의 어떤 술자리, 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혼자의 술자리. 근데 사실 그거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조금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쵸? 예. 되게 이상한 감정이에요. 이상한 감정. 되게 큰 마음 먹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이제 가을 옷을 이제 사드렸죠. 근데 저기 보니까 괜찮은 옷이 있는 거야. 근데 가격을 봤죠.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과연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그러니까 안 샀어요. 결국에 내 거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있긴 하죠. 그래서 나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로. 네. 각각의 직업에서 의미를 다 찾으셨냐고요? 네. 근데 약간 추상적이라서 조금 날카롭게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라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어서 이 직업을 통해 어떤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직업이 많으신 김혜준님은 각 직업의 의미를 다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이곳에 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직업의 의미까지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그죠? 진짜로 캐릭터마다의 직업의 의미는 사실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시는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재미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의미부여가 되지는 않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뭐 좋은 직업에 들어가시고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을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월급만 왜냐면은 받는다라는 게 너무 일상에 똑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세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회사 이제 매니저분들 함께 지내면서 굉장히 자기만의 생활이 뚜렷하신 분들이 일적인 어떤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여기서 버는 돈을 날 위해서 오로지 사용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에 굉장히 또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할 만큼 하고 내 돈을 어쨌든 받을 만큼 했으니까 그 이후 시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해소를 많이 하시는 걸 사실 봤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것들은 있지 제 경험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함께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직장은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한 번아웃이 한 2번 왔어요. 2번 아주 시게 2번 왔거든요. 근데 저는 해결이 그냥 저 스스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번 뭘 느꼈냐면
제가 라이브 중에 이 가벽이 한번 제 머리를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0kg 정도 됐었어요. 남자 성인 3명이 들기가 힘들어요. 제 이 큰 등치가 그대로 꼬꾸라졌거든요. 응급실 갔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멀쩡한 게 진짜 이게 다행이다. 제가 그때 번아웃이 제일 세게 왔었거든요. 멀쩡한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더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해야 되겠다. 건강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 더 그런 내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소소한 것의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은 조금은 마음에 좀 그런 것들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페스티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조금의 위로가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지금을 즐기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상상하는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인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unting star 밤하늘을 봐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and Louis Vuitton 안녕